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스피킹 라이팅 만점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 라이팅을 공부를 하시면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아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만점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만점이라는 걸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 필수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알아볼 건데, 우선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기본을 갖추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을 함께 갖추셔야 만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로 기본은 뭐냐면 먼저 유형 파악부터 잘 돼야 되는 거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토플 시험을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처음에 아무리 영어를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우왕좌왕 하다가 점수가 괜히 손해를 많이 본 채로 깎인 상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뭘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은 좀 말이 많이 막히거나 더듬거나 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까지 잘 갖추고 일단은 공부를 임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연습이 어느 정도 많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반드시 많이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든지 연습을 통해 더 나아지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해본 게 있고 안 해본 게 있습니다. 안 해본 건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해야죠. 그걸 어떻게 하죠? 연습을 통해서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영어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언어,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 중국어, 뭐 아니면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든 진짜 내가 원어민급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미 올려놓았고, 내가 한글로 독해, 논술 이런 걸 써도 꽤 괜찮게 나오는 편이다, 이 정도가 아니면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는 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 첨삭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첨삭은 여러분들이 지금 딱 필요한 포인트, 문법의 오류, 논리의 오류, 영작의 오류, 표현의 오류 등등 이런 것들과 동시에 좀 그런 표현이나 아니면 단어 단위의 피드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문장 단위, 문단 단위, 그리고 나아가서는 에세이 단위, 지문 단위, 이런 것들까지도 주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아보시고 흡수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점수는 당연히 오르겠죠. 내가 이미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면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만큼 있다는 거겠죠. 그걸 채워주는 게 바로 이 첨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형 파악을 먼저 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첨삭을 받으면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스피킹 라이팅 학습의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양질의 자료까지 있으면 좋겠죠. 뭐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인터넷에도 워낙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교재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ETS 웹사이트에 들어가셔도 거기서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ETS Official Guide to IBT TOEFL 이라는 책이 있어요. TOEFL IBT, IBT TOEFL, whatever.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런 걸 가지고 딱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약간 뚜렷한 가닥이 좀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텍스트북을 사셔서 하시는 게 좋다. 한글로 된 텍스트북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샘플 답안이나 mp3 파일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글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토플 학원 다녔습니다. 제 스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대치동, 개포동 쪽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토플 학원 다니다 보면은 뭐 토플 뭐 이렇게 바로 늘 줄 알았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고3 때 확 늘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왜 안 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뭔가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 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안 한 것도 있지만 뭔가 잡히는 느낌이 없더라, 이겁니다. 뭔가 잡히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감이 딱 잡혀야지 이걸 착착착 하는데, 그 전에는 뭐 다 무슨 어디 뭐 아이비리그 무슨 학교 나온 선생님들이 다 영어로 가르쳐 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거 진행하는 거, 약간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하실 때 먼저 본인이 스스로 감을 잡기 편한 자료를 가지고
같이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뭐 교보문고든 어디든 가셔서 책들 한번 쭉 둘러보시고,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ETS to Flyability 그 책도 괜찮은데 내가 스스로 좀 이걸 가지고 하면 괜찮겠다라고 싶은 느낌이 오는 그 책을 딱 골라서 그걸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게 가장 필수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고득점 가지고 올렸어.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만점에 필요한 능력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26점이 나왔다, 스피킹 라이팅 기준으로 26점에 한 번씩 나왔다 하면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18점인데 내가 18점에서 30점까지 갑자기 확 올리고 싶다. 이거는 갑자기 내가 조기 축구 뛰다가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단계별로 가면 된다. 아시겠죠? 내가 이제 26점까지는 이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끌어올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과 병행을 하면서 만점으로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으시려면 어떤 걸 갖추고 계셔야 되는가, 이거죠.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바로 편해야 돼요. 뭐라고요? 편해야 돼요. 되게 별거 없죠. 편해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딱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보고 덜덜덜덜 떠면서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 뛰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점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거 자체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을 있는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긴장을 하다 보면 사람이 뭔가 의도치 않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계산했던 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이 최대한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긴장을 안 해야 됩니다. 긴장은 뭘까요? 긴장은 뭘까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뭔가 내가 잘 모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모르는 걸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는 걸 최대한 없애면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는 것과 동시에 더 많은 문제를 접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가르쳐 보니까 이제 이런 스피킹이나 라이팅 문제를 가지고 딱 봤을 때 편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애초부터 존나 좋거나, 두 번째는 그냥 연습을 통해서 축적을 해놓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진짜 1000명에 2000명에 한 명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는 살짝 조금 약간 논외로 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즉 축적을 통한 편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적을 통한 편함이라는 게 뭐냐, 좀 쉽게 말하면 단기간에 빠르게 몰입도 있게 빨리빨리 많은 문제를 보는 것, 이게 이제 좀 편함을 만들어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문화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나왔는데, 근데 그 휘문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뭔가 발표를 하기만 해도 뭔가 정말 반 1, 2등이 하는 게 아니면 좀 쟤 왜 나대? 약간 이런 문화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발표하는 그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이제 다 같이 하면은 좀 움츠러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킹 같은 경우가 좀 발표를 많이 해보려면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선생님이 좀 오바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도 좀 그 선생님이 또 좀 주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저는 학생들만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죠? 이걸 보고 뭔가 반박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걸 보고 뭔가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렇게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킹을 만약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방방 뜨셔야 된다. 아시겠죠?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제 편함을 만들어 주려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만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은 기출문제를 접해보셔야 되고, 세 번째, 내가 어제 나보다 낫다는 어떤 개선을 가지고 스스로 좀 느끼시면서 가셔야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편함, 이 편한 상태, 내가 이걸 가지고 긴장 없이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만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편해야
잘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뭐냐? 두 번째는 바로 구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구체성.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시를 든다고 쳐볼게요. 예시를 들 때 어떤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이제 누가 뭘 했다만 나오는 예시. 두 번째, 누가 뭘 언제 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예시.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정답은 둘 중에 발음이 좋은 게 좋겠죠. 장난이고요. 근데 둘 다 발음이 만약에 똑같다면 어떤 게 좋겠어요? 당연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된 답안이 더 좋겠죠. 그죠? 뭐 예시가 됐든 근거가 됐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맥도날드에 가면은 뭐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 했다는 답변이 있다고 쳐볼게요. 맥도날드에 가면은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맥도날드는 싸니까 돈을 아낄 수 있다랑 맥도날드는 다른 주변에 있는 슬로우푸드 식당보다 대체로 얼마 정도 더 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아낄 수 있고 이 정도를 내가 뭐 어디에다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높은 능력을 요구를 하고 높은 점수를 받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을 수 있을 때, 구체적인 예시를 내놓을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좀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좋은 답변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구체성이라는 게 굳이 내가 이 답변 자체에 대한 디테일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 토픽의 차별화된 내용을 가지고 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 템플릿이라고 아십니까? 템플릿은 뭐예요? 하나의 문단을 가지고 딱 외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에다 그냥 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뭐 여러분들 뭐 흔히 아시는 뭐 대형 학원들 아니면은 뭐 저 같은 이제 뭐 영세 업체에서도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원하실 것 같란 말이죠. 그러니까 템플릿이 뭐 좋냐? 템플릿이 중요하다던데요. 이런 말씀 제가 되게 많이 듣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템플릿은요, 만점에는 솔직히 말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만점을 목표로 하시면 쓸모가 없어요. 언제 쓸모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진짜 하나도 못할 때 내가 토플 점수가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나 교환학생 빨리 가고 싶어. 80점, 90점 맞고 싶어. 그걸 가지고 해주는 데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점이 요구하는 능력은 템플릿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점이 요구하는 능력 자체가 토픽에 대해서 차별화된 이 토픽의 구체적인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토픽들의 그 다양성과 변동성에 그 템플릿 하나 가지고 다 들이밀 수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26점 이상 넘어간다 하면 템플릿은 shit이다.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뭔지를 가지고 잘 파악을 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줘야지. 문제에서 요구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어느 정도 고려를 안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토픽에서 요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성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구체성을 잘 갖추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근거나 예시를 여러 토픽들을 가지고 통해서 축적을 하시고 약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풀을 쌓으셔야 돼요. 이제 뭐 이 이후에는 이런 근거들 이 이후에는 이런 근거들, 이런 예시들,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됩니다. 하나의 풀로 쌓여서 이게 이제 가서 발휘가 돼야 만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이게 아니라 뭐 즉각적으로 매번 그걸 생각을 해서 뽑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걸 가지고 만점을 받았겠죠. 근데 대체로 그렇지가 않더라. 뭐 제가 이제 가르쳐 봤을 때 뭐 무슨 전문직 하시는 분들 뭐 무슨 다 명문대 뭐 여기가 이상하게 명문대생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명문대생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근데 이제 다 오셔갖고 하는 게 이제 선생님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다 이럽니다. 다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힘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되고 이걸 빨리빨리 빅데이터를 쌓아야 빅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성 이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화입니다. 뭐라고요? 심화가 뭘까요? 마음심인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심화 한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심화는 뭐냐? 언어의 사용의 심화입니다. 아시겠죠? 만점을 받으려면 29점과 30점의 차이는 뭐냐? 29점은 내용이 충실하면 29점까지는 맥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30점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영어를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단어 같은 경우가 이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이렇게 단계가 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초 단어와 중급 단어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긴 허세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영어로는 Advanced English라고 하거든요. 좀 더 심화 언어죠. 심화 언어. 이걸 좀 어느 정도 쓴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중급 단계는 적어도 이 전반에 나와줄 수 있고 이 허세 단계의 문장이 한두 개 정도는 보여줄 수 있으면 사실 만점이 나오더라. 근데 뭐 굳이 이제 이거는 필수라기보다는 이 중급 단계 정도로 약간 일관되게 에세이를 써주거나 일관되게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try라는 단어보다는 attempt라는 단어, infer보다는 뭐 postulate라는 단어, 뭐 등등,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idiom이라든지 뭐 구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걸 좀 더 다채롭게 섞어 넣으셔서 이제 이걸 좀 그 심화된 영어로 쓰실 수 있어야 만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킹에서는 너무 욕심내실 필요 없어요. 스피킹에서는 사실 한 문장 정도만 딱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뭔가 너무 플레인한 영어가 아니라 뭐 그냥 한 문장 정도만 이제 좀 조금만이라도 컴플렉스한 스트럭처가 나와주고 나머지 내용이 다 괜찮고 발음 괜찮으면 만점이 나옵니다만 라이팅에서는 달라요. 라이팅에서는 Advanced English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급 이상의 영어가 나와줘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진짜 초딩도 쓸 수 있는 영어가 막 쭉 써져 있는데 만점이 나오는 에세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어요. 그런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만점이 나오려면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딱 봤을 때, 와우, 잘 썼네. 이 느낌이 딱 나와야 돼요. 그 느낌이 나오려면, 이런 중급 이상의 영어는 써주셔야 된다. 이거고, 이 중급 이상의 영어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에 모범 답안이 나와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소 이제 코리안 헤럴드 영자신문 기사 이상 정도는 나와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최소 그 라이팅에 있는 통합형 지문들 있죠. 그 정도 나와주거나 약간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만점. 그게 아닌 상태면 사실 조금 장담을 하기가 어렵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피킹 라이팅에서 만점에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편함. 두 번째 뭐요? 구체성. 세 번째 뭐요? 심화 언어 사용.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들과 함께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그 영상을 빨리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